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이야기, 책, 영화, 인간까지도, 심지어 별들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결국 끝나게 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 모두가 속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 역시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정확히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현대 과학의 최근 발견들은 우주의 종말에 대한 3가지 주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생각에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을 갈갈이 찢어놓기 때문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20년 전 주목받기 시작한 빅딥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3명의 연구자들이 유령 에너지와 우주적 종말이라는 간결한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서 그들은 공간의 팽창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우주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논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먼 미래에 우주가 스스로에 폭주하는 팽창의 희생양이 되어 마치 자살하듯이 끝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점차적으로 은하, 별, 원자,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조각까지도 갈갈이 찢어버리다가 결국에는 시공간 자체마저도 찢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우주의 죽음을 보는 즐거움을 위해 우리는 이 시나리오가 시간적으로 우리와 그리 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아주 잔인한 세부 사항까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먼 미래에서 시작됩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말하기 어렵고 그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대파열이 시작되었다는 불길한 첫 징후들이 나타날 때 우주에게 남은 시간은 10억 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빅립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종말이 아니지만 그 시작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우주를 거대한 규모로 관측해보면 공간의 팽창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속해서 도망치는 우주에서는 이미 팽창으로 어두워진 깊은 밤하늘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빛을 잃어가며 마치 우주가 광란의 공간의 바다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망원경을 통해 보면 가까운 초은하단들이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집단적으로 묶어주는 중력이 공간 팽창의 가속에 의해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집단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은하들의 궤도는 점점 길어지고 이 은하들이 가장 먼저 초은하단에서 떨어져 나와 우주의 거대한 빈 공간을 홀로 떠돌게 됩니다. 이러한 거대한 은하 집단의 해체 과정은 수억 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은하를 포함한 우주의 모든 은하들이 아무런 중력적 연결도 없이 광대한 공간 속을 홀로 떠돌게 됩니다. 한편 우주의 기하급수적인 팽창으로 인해 깊은 밤하늘에서 거의 모든 빛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은하는 순수에 가까운 검은 바닷속에 고립된 외로운 빛의 섬으로 변하게 됩니다. 망원경으로 보면 우주의 다른 모든 은하들은 시야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우리 은하, 즉 은하수에 속한 별들만이 보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광적으로 변한 우주 팽창이 일으키는 효과들은 비교적 미묘한 편입니다. 이 효과들은 우주의 매우 거대한 규모에서만 나타나고 너무 멀리 있어 일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이 시나리오는 훨씬 더 우리와 직접 관련된 국면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빅립이 일어나기 약 6천만 년 전에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은하를 구성하는 물질이 분해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의 팽창 가속도가 중력의 힘을 넘어서는 지점을 지나왔습니다. 중력은 수천억 개의 별들이 질량과 가까움으로 서로 결합되어 하나의 은하를 이루게 하지만 이제는 그 힘보다 팽창이 더 강해진 것입니다. 이제 우주 팽창 속도가 별들 사이의 중력 결합도 끊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늘을 보면 우리 은하 가장자리에 위치한 별들이 점점 더 넓은 궤도를 그리기 시작하는 것이 보이고 일부 별들은 심지어 은하를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주변 모든 것이 결국 흩어진다는 불가피한 신호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우주의 모든 은하는 팽창에 의해 점차 해체되면서 그 안의 별들과 성운 그리고 가스구름들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결국 우주 속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붙잡을 만한 중력이 없는 채로
그 시대의 하늘을 바라본다면 우리 은하를 옆에서 볼 때 보이는 희뿌연 띠가 점차 흐려지다가 결국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시야에서 점점 사라지면서 결국 하늘이 완전히 검게 변할 때까지 우주에서는 모든 은하가 산산조각이 났고 별들과 그 주위를 도는 행성들 역시 이제는 우주 속을 외롭게 떠돌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넓어지는 공간에서 팽창의 가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커지면서 대파열이 일어나기 3달 전에는 행성계조차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별에 묶여있던 행성들의 궤도가 점점 벌어집니다. 가장 약한 것들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길어야 몇 주 만에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행성계의 중력적 결속이 무너집니다. 소행성과 해성에 띄는 산산조각이 났고 모든 행성들은 별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목성과 같은 가스 행성들 역시 우주의 어둠 속으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스 행성들은 여전히 위성들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위성들은 가까이 있어 중력으로 우주의 팽창에도 아직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가속도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우주 팽창에 의해 모든 위성들도 차례차례 행성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 우주에는 외로운 천체들만 남고 이들은 빠르게 팽창하는 시공간을 이동하게 됩니다. 별에서 나온 빛도 이제 그 시공간 속에서 멀어져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별이나 떠도는 행성들이 여전히 형태를 유지한 온전한 천체로 남아있는 것은 그들의 규모에서는 중력이 여전히 엄청난 우주 팽창의 효과를 이겨내고 그들의 완전성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대파열 30분 전 지구 질량을 가진 모든 천체의 해체가 시작됩니다. 위에서 아래로 벗겨지듯 마치 조악한 점토공처럼 찢겨나갑니다. 이들은 대기와 만약 있다면 바다까지도 빠르게 우주로 빠져나가고 그들을 이루는 암석들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빠르게 뜯겨나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가속하는 우주는 가장 거대한 행성들마저 분해하고 해체하기 시작하며 그 다음에는 별들까지 공격합니다. 이 별들은 행성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무겁지만 몇 분 더 버티다가 결국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거시적인 규모에서는 중력이 더 이상 물체를 하나로 유지할 수 없어 완전히 항복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우주의 구조 앞에서 말이죠. 시공간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되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방탄 처리된 조밀한 구체 안의 공간에 피신할 수 있다 해도 일어나는 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팽창이 극한에 이르러 미시적인 수준에서조차 물질 자체를 파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파열 10의 마이너스 17제곱초 전에는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아주 작은 공간이 그 둘을 결합시키는 힘이 전달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팽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결합하여 분자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결합 에너지를 담당하는 전자기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고 결국 원자들이 붕괴하게 됩니다. 우주의 모든 원자 구조가 즉시 분해되고 팽창에 의해 해체됩니다. 좋은 소식은 이 마지막 파열이 어디에서도 피할 수 없고 우주의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지만 그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기적적으로 그때까지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우주의 가속으로 인한 물질의 붕괴는 반드시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상호작용이 불가능해지고 각 입자 내부에 진공이 생기며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주의 마지막 아주 짧은 순간에 과도하게 빨라진 시공간의 팽창이 우주를 찢어버립니다. 그 순간부터 공간과 시간은 사라집니다. 우주는 과도함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온도를 높일 필요 없이 말이죠. 존재를 가능하게 했던 기반을 찢어버림으로써 그것은 모든 가능성을 끝냈습니다. 이런 통제 없는 팽창 시나리오가 왜 오늘날 그럴듯한 것으로 여겨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신비로운 힘, 즉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는 것의 본질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약간의 역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 초 과학자들은 거대한 별의 폭발에서 나오는 빛을 연구했습니다. 이 폭발은 표준광원 역할을 하며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주의 거대한 규모에서 우리는 공간의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우주는 단순히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팽창의 가속화는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암흑에너지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암흑에너지는 일종의 반발 효과를 우주에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70%를 차지하는 이 암흑에너지의 본질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진공의 고유한 성질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걸까요? 지금으로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존재합니다. 공간을 계속 팽창시키는 일종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오늘날 은하들을 분리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규모보다 작은 규모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측정 결과는 암흑에너지가 우리가 말하는 우주 상수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주에서 어떤 방향이든 어떤 크기의 공간이든 암흑에너지의 양을 측정하고 몇백만 년 후에 다시 측정하더라도 같은 값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각 공간 부피마다 존재하는 암흑에너지의 양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이며 이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알아요. 정말 이상하죠. 암흑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보인다는 사실. 그래서 우주상수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이 덕분에 은하나 행성계 또는 모든 물질의 집합체와 같은 응집된 구조들이 분해되거나 붕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안도의 숨을 쉽니다. 우주는 대파열로부터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암흑에너지가 우주 상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고 좀 골치 아플 각오는 하세요.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은 한 글자의 값에 크게 달려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암흑에너지의 거동을 설명할 때 상태방정식 매개 변수를 사용하며 이를 이렇게 부릅니다. W라고 부르며 이는 암흑에너지의 압력과 그 밀도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점은 W의 값에 따라 우주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W가 1보다 크다면 이는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의 밀도가 충분해서 중력의 인력이 암흑에너지로 인한 공간의 팽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팽창 속도가 느려졌다가 멈춘 뒤 반대로 움직여 결국 스스로 붕괴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빛, 에너지가 극도로 작은 부피에 다시 모이게 되고 마지막 절정의 형태로 마치 열과 불로 가득 찬 종말과도 같은 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벌하네요. 만약 W가 1과 같다면 암흑에너지는 우주 상수입니다. 우주의 팽창은 결코 멈추지 않겠지만 그 영향은 오직 매우 거대한 우주 규모에서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영원히 계속 팽창할 것이며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서 영원의 정의에 가까운 느린 고통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영상에서 이미 살펴본 우주의 열적 죽음, 즉 빅프리즈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침묵이 곧 추위인 이 끊임없는 쇠퇴의 운명이 오늘날 대다수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정밀한 측정 결과 W 값이 1에 매우 가까운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계적 오차 범위 때문에 W가 실제로는 1보다 아주 약간 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W가 1보다 작다면 아주 작은 10억분의 1 혹은 그보다 더 작은 차이일지라도 그렇다면 암흑에너지는 우주 상수가 아니라 무서운 유령에너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에너지 밀도가 아주 약간씩 증가합니다. 암흑에너지가 유령에너지임이 밝혀진다면 그것은 현실의 구조 속에 자리 잡은 일종의 불치병이 존재함을 알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병은 결국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주의 팽창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은 매우 엄격한 순서에 따라 현실의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씩 해체하며 가차없고 엄청난 폭력성으로
결국 시공간의 구조 자체를 찢어버릴 정도에 이를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비록 비그립 이성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지만 W 측정의 오차 범위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에도 빅립는 앞으로 약 1500억 년이 지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에겐 주택대출을 갚을 충분한 시간이 있다는 뜻이죠. 어쨌든 저는 빅크런치나 마지막 빅뱅, 엔딩 크레딧 없이 모든 것이 찢어지듯 사라지는 죽음의 개념이 좋습니다. 산산조각 난 채 검은 화면으로 사라지는 것이죠.